자, 전국에 계신 전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에 임선진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 이제 시즌3에서 이제 시즌4로 바뀌면서 새로운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정규 19기 자비스 하면 아실 겁니다. 우리 원정일 네. 전문위원 함께 해주셨고, 또 복귀의 절대 강자, 예상지에서 복귀평을 돈 주고 사서 쓰는 우리 박 소장의 참여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정마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금요정마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안 하시잖아요. 또 일부분만 그렇죠. 하시잖아요. 서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또 서울 방송만 청취하시는 분들은 또 양쪽 위원님들의 소개를 좀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우리 원정일 위원부터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복조 시즌4 제가 이제 3월달 한 달간 혼자 방송을 좀 찍었어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다. 이 방송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정복조 시즌4에 합류가 돼서 상당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고요. 또 우리 사회자분 우리 임승진 위원께서는 또 저희 제 꼬마 때부터 알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석에서는 또 형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초대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정복조 시즌4 가족분들께 누가 안 되는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마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박 소장. 네. 시즌 3 끝나고 나서 뭐 텀이 전혀 없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주 4월 첫 주부터 이어지는 정복조 시즌 4가 되겠는데, 이제 새롭게 또 박 소장도 여기 합류가 된 만큼 정복조의 가운데 복귀 부분을 정확하게 제 담당 완벽하게 좀 여러분들께 도움도 드리면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임승진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맞는 파트너를 고르고자 정말 노력했던 멤버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임승진이를 믿고요, 무한적인 신뢰를 보내주셔도 절대 하자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한번 방송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세마의 첫 관문 KRA 마일컵이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서울에 있는 문세영이, 최범현이, 이혁이 이런 애들이 지금 부산에 말을 타러 내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에서는 기승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페로비치라는 외산 1빠따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정말 등짝에서 간의 어떤 치열한 순위 경쟁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들이 없는 판에서 과연 어떤 애가, 어떤 기수가 또 여우가 되면서 왕노릇을 할지, 그 점도 뭐 흥미롭다면 흥미롭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두 말씀을 드리고요. 승부처 공개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10경주 메인에 방송 준메인을 5경주로 잡았습니다. 원정일이가 메인 8경주에 준메인 3경주고요. 임승진이가 메인 7경주에 준메인 4경주라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일 토요일 정마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6등급의 연령 오픈 경주예요. 모델란 말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 1000m 단거리고요. 현장 가면 아마 7번마 엑슬런트 골드가 액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세게 팔려요. 좋죠, 엑슬런트 골드. 자, 원정일은요, 안쪽 1번마 라온 위너 추천드릴게요. 이 마필은 480kg가 나가는 마필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480kg, 490kg 가까이 나가는 마필들은요, 어떤 마필과 견주어도 등치가 적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마필과 같이 병합을 한 스피드 지존이라는 마필이 550kg짜리 마필이에요. 자, 그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마필이 정말 작아 보입니다. 조랑말인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마필의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필이 550kg짜리랑 병합을 하는데 밀리지가 않아요. 근성 자체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550kg짜리가 옆에서
관리사가 그냥 빠따를 때리는데 야, 그 안쪽에서 그걸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마필이 가지고 있는 근성, 조교때였던 모습, 액면은 무조건 딸리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조교때였던 발걸음 이번에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장. 7번 엑설런트 골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1경주가 일단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은 몇 마리가 있는데 뚜렷하게 이게 선행이다라고 못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3번 황금 연못도 아직까지 강공을 뚜렷하게 펼치지 않고 있고 7번 엑설런트 골드가 그동안에 뛴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저기 원정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번만 라운이너하고는 조금 정반대의 마필이 되겠는데 체구도 크지 않고 또 그렇다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좋은 걸음을 가진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잠재력은 제가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은 당장 이 6등급에서 앞에 나갔을 때 버틸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그동안에 항상 선행을 결국 못 나가면서 힘만 잔뜩 쓰고 쫓아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꼴을 엑설런트 골드가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엑설런트 골드가 앞장을 뜨는 순간에 그 다음에 엑설런트 골드를 괴롭힐 만한 상대가 없어요. 또한 선행을 굳이 못 나가더라도 한 두 번째 정도 자리까지만 잘 물고 간다면은 아낀 만큼의 끈기는 마지막까지 견뎌줄 것으로 봅니다. 한지마필인 마이더스 치프가 또 7번을 괴롭힐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얀기스로 등짝이 이번에 새롭게 바뀐 엑설런트 골드의 1000m 이 유리함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마 라운 위너와 7번마 엑셀런트 골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줬는데 임승진이는 일단 1번마 라온이너 쪽에 좀 쏠리고 있습니다. 오피서 장마고 또 5천만 원을 주고 산 나름대로 기대주고 근데 데뷔 초에는 힘이 들차서요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체중도 막 오락가락했던 말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안정세를 보입니다. 출전 주기도 띄엄띄엄 나오다가 지난 3월 12일 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느닷없이 금지약물 검출 우려로 인해서 제외가 돼버렸죠. 자, 그러면서 다시 지금 만들고 나오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듯 시원하게 선행으로 한 바퀴를 일수를 시킬 수 있는 선행 강마가 없는 편성이라면은 1번마 라온이노의 뚝심이 이번에야말로 빛을 발할 찬스고 또 스타트가 빠르지가 않는 말이라서 번호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번 게이트까지 저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번마 라온이너 쪽에 좀 힘을 실을 수 있겠고 나머지 중에 6번마 머루랑이 이제 신형철이로 등짝을 바꾸면서 칼을 갈고 있는데 말은 좋아요. 마방 의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그동안에 물론 미완성일 때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3초대 타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찝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외곽에 있는 말들도 그냥 푸다닥거리다 많은 말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1번 라온이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임승진의 관심마 역시도 1번만 라온이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에 모두 11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1경주보다는 그래도 선두권이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속에서 박 소장은 9번마 초원 비바체를 좀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오랜만에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난 모습 속에서 컴백전을 치렀는데 2등 올 뻔했습니다. 올 뻔했고 아직 그 초원 비바체의 적정한 마체중이 얼마다라고는 우리 경마 팬들 미리 속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체중이 40kg 정도가 불어서 지금 돌아왔는데 40kg가 빠져 있었던 예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 뛰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40kg가 불어난 510kg 담화에서 오히려 초원 비바체가 경주마다운 걸음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을 지난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00m 외곽 게이트가 조금 불리해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힘으로 밀어붙여서 선두권만 끝까지 한번 야무지게 쫓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뉴하이 타임입니다. 금요일에도 요런 마필 하나 좀 추천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실격이 나왔었어요. 요 마필이 12월 2일날 죄송합니다. 10월 9일날 실격이 나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12월 2일날 주행 검사를 했고 자, 실격이 나온 마필이 물론 불량주례였기는 했습니다만
01초를 끊는다라는 거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전 이제 1300 그 전 1300 도전을 했다가 무너졌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1000m로 내려왔고 앞선이 조금 두텁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몇 대의 마필이 앞선을 좀 욕심을 부릴 텐데 8번마 뉴 하이타임 최근 들어서 1300m에서 근성 있던 모습 제대로 보여줬고 이번 경주 앞에를 가던 따라가던 어찌되었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충분히 되어 있는 마필이라면 8번마 뉴 하이타임이 박으론 기수 빠따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9번마 초원비바체, 8번마 뉴아이 타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9번마 초원비바체는 공백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1월 30일 전전전 예상지에서 3회 전적 정도 보시면 1월 30일인데 그때가 2016년 1월 3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한 2개월을 외부 나가서 놀다 들어온 말인데 벌써 나이가 5살이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40kg를 불려왔는데 자,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조금 더 다이어트가 되면서 나오면서 더 나은 능력을 보일지 아무튼 뭐 5살 먹은 말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꽁밥을 오랫동안 먹었던 말인데 또 그번 초원비바체 자세한 설명이 된 것 같고 뉴아이타임 역시도 박우론이라는 빠따 네. 또 적임기수 안장이라면은 역시 무시하지 못할 도전마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이제 3번마 새로운 세계가 남았는데요. 데뷔하고 나서 계속해서 체중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는 13kg가 불어버리더니 두 번째는 14kg를 또 빼고 나오더니 또 지난번에는 또 13kg가 되어서 불어 나오는 등 여러모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경주마로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죠. 군살을 빼거나 또 군살이 빠지면서 이 근육으로 바뀌거나 이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그 집에서 다이어트에 신경을 좀 씁니다. 직전에는 이제 이 체중을 좀 불리면서 말을 좀 어떤 그 기본 이 하드웨어를 좀 키우는 과정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칼을 갈아가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김태훈이 감량 2점에 이 정도 만들어진 모습이라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임승진이가 목요일 날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한 10kg 정도는 다이어트가 돼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장까지 좀 확인을 좀 하십시오. 충분히 다이어트가 돼 나왔을 때 경쟁력은 더욱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의 10마리고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전마의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박 소장이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4번 골드 시나와 6번 라온 콰트로가 경주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누가 따라가느냐? 그 뒷선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은 의욕적인 마필이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따내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번마 웰빙 조이를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 마필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는 뭐 이렇게 높게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4번, 6번 두 마리가 같이 손잡고 들어온다라는 그림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경주이고 거리가 또 1300m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스로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고 차분하게 갖고 있는 현재의 걸음을 잘 나눠서 쫓아간다면은 충분히 2차권 내 진입이 가능한 데뷔 이후로 맞이하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웰빙 조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진이는 6번마 라온 콰트로를 관심마로 갑니다. 직전에 인기순위 4위로 팔릴 때 정말 제가 여러분께 힘을 한번 실어서 때려보자라고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4코너까지만 정말 발가락에 힘들어갖고 막판에 좀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못 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고스트 타임과 베스트 10이 잘 뛰었던 거지 얘가 못 뛰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경주 후에 또 판단이 됐고 또 이번 새벽적으로 3주 만에 나옵니다만은 더욱더 지구력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는 얘가 1300이지만 독땡까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번마 라온 콰트로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이번 3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이의 시각은 이유는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액면이 좋죠. 4번마 골드시나, 6번마 라온 콰트로, 9번마 웰빙조이.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직전에 잘 뛰었죠. 10번마 햇살 왕자까지 현장에서 배당판을 주름 잡아줄 그러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의 정복조 시즌 4에 와서 서울 첫 번째 메인급 경주예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4번마 골드시나, 6번마 라온 콰트로, 9번마 웰빙조이, 10번마 햇살 왕자. 원정일이 가져갈 마필은 딱 두 마리입니다. 딱 두 마리. 현장에서 아마 서로 대가리라고 아마 팔릴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충마도 없어요. 네 마리 중에 충마도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마리 중에 잘라낼 돔이 또 두 마리예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메인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야, 이번 경주 정말 재밌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마리는 아예 조교가 안 됐고요. 한 마리는 전개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타도 직전은 저는 우연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정확하게 두 마리, 저 원정일이 가지고 있는 노림수 충마 한 마리 딱 붙여서 두 방 맥시멈 때려놓고요. 배당 정말 인기마들 싹 빠졌을 때 999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메인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복조 시즌4의 토요연마 첫 승부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준메인인데 살벌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만 4마리 중에 2마리를 완전 삭제. 또 원정일이가 준비한 아나짜리 2마리. 그래서 4마리입니까? 관심마가? 그렇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 인기마들 2마리, 그리고 원정일 가지고 갈 수 있는 999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2마리까지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4마리 갖고 축 잡고 한번 갬블을 걸겠다는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갬블만 갬블입니까? 갬블만 자신입니까? 적중에 대한 확신까지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승부인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원정일이랑 함께 하셔서 항구를 하시고 토요정마 스타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000m의 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1마리고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정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습니다.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8번마 축제 메이킷이 이번 경주는 10번마 리드업과 함께 이제 선두권의 핵심으로 떠오를 경주입니다. 분명히 뛰는 작세를 보면은 6등급 정도는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겠다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좀 편성 운이 좀 안 따라줬던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대단치 않아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번 4경주처럼 이제 분할된 경주, 그러니까 능력 마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편성의 1000m라면은 앞선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8번마 축제 메이킷이 10번마 리드업보다 더 먼저 나온다면 가장 좋고요. 만약 하나 10번마 리드업을 보내놓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자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축제 메이킷을 첫 입상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정일. 네, 마필이 변화가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면서 성적 또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4번마 브레이브업. 용화필이 이제 발주 때문에 주행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4번인가 5번인가 주행 검사를 하고 겨우겨우 이제 합격을 해서 자 12월 달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역시 발주가 관건이었어요. 거의 뭐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착순권. 1월 22일 경주는 뭐 어차피 1300m였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난 2월 25일 경주 드디어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발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자, 김초로 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야, 요런 편성, 요런 아싸모사한 편성에서 김초로가 때리고 나오는 그림 4번마 브레이브업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4번마 브레이브업과 8번마 축제 메이켓 두 마리가 양쪽에서 두 마리를 양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한 마리 임승진이가 보는 대가리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말은 받쳐만 가겠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 대가리 있고 나머지 말은 받쳐만 가는데요. 그 대가리에 붙여서 노림수 말이 이번에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빨리 노렸다가 좀 실패를 맛봤던 말인데 이번에는 정말 끝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못 뜨면 저는 이제 말 취급을 안 하죠. 적정거리에 정말 그 집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여기가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듯 레이스가 하나였죠. 국산 6등급 안말 2000m 경주가 일요일 2경주를 하나였는데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국산 6등급 1300 레이스가 하나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고자 일요일 2경주 1000m 안말 경주를 분할을 시켜놨고 그러면서 이번 4경주 토요일 4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 분할까지 되면서 정말 절대절명의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분할이 되기 전에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편성이 좀 센데 했는데 이제 분할이 되면서 편성까지 헐렁해져 버렸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칼을 가고 나서는 말, 두 번 실수 없게끔 칼을 가고 나서는 말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배당을 안고 들어올 겁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해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안말 경주입니다. 모델 한 마리고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토요전마 방송 준 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의 포인트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네, 이번 경주 1000m 단거리고 앞선 가는 마필들이 몇 두가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가장 먼저나 6번마 라운 콘도르라는 마필 두 마리가 일단은 레이스를 주도할 텐데 저는 추임마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마 열퀸. 요 마필이 직전 경주 라운 콘도르랑 같이 뛰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직전에 조금만 더 서둘렀다라면 이현정이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앞선에 갖다 붙여놓으면 조금 안정적이고 추입하는 마필을 탔을 때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늦추입을 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재안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조교발로 올려놨어요. 발주 연습까지 충분히 해놓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 이번에는 라운 콘도를 때려잡겠다라는 의지 8번마 열퀸 추천드립니다. 열퀸. 저는 야라나 3점 매그넘이에요. 지난번에 용근이가 굳이 앞장을 안 까도 되는 말이라고 봤어요. 저는. 근데 굳이 욕심을 부리면서 앞에를 가더니 막판에 간당간당하게 잡히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뭐 앞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조건이죠. 외곽으로 밀려버렸고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5번마 가장 먼저가 지금 거리를 줄이고 나오면서 선행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는데 저는 따라갔을 때 훨씬 낫다고 봐요. 에라나 3점 매그넘 1000m에서만큼은. 그래서 에라나 3점 매그넘 김영근이가 지난번처럼 무식하게 타지는 않을 것이다.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번 5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그 시각 그 이유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를 그냥 한눈에 살펴봤을 때는 5번, 6번 나가고 그리고 외곽에서 11번 따라 붙고 요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1000m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타트가 되면은 그대로 경쟁하면서 끝이 나기가 쉬운데 전 요 5경주 출마표를 받아들면서 아주 한 가지 전개, 특이한 전개입니다. 1000m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는 전개인데 그 전개가 아주 눈에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000m에서는 어지간하면 선행마필 한 마리가 그대로 꽂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가요? 역시 1000m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갖고 두 번째 따라갔던 마필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림이 또 나옵니다. 간혹 나옵니다. 그 그림이 저는 이번 5경주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그림 속에서 선전할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그리고 거의 뭐 잡혀있지 않은 배당 마필 한 마리를 두 마리를 엮어서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한 방을 한번 시원하게 오전장 배당 한구라를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한 마리를 좀 오픈을 해드리면은 8번마 열퀸 같은 경우인데 발주기 안에서 좀 주립 상태가 안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스타트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각에서는 지금 그 경주별 진입 순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요일 오후쯤에 제가 그 점까지 확인을 하고 8번마 열퀸의 이제 스타트의 어떤 그 최종적인 준비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8번마 열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8번마 열퀸을 기본적으로 한 마리 오픈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붙여서 아주 재밌는 전개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묶어가지고 중배당 준메인 승부처럼 한번 시원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나오지 않는 전개이기 때문에 1000m에서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당도 좀 삼삼한 그렇죠. 익숙한 전개에서 나오는
배당에 사람들이 몰리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나오지 않는 전개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박 소장이 준비를 한 방송 준메인이었습니다. 오경주 함께 하셔서 우리 박 소장의 복귀의 위력, 이 전개의 위력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고요. 1000m 1300입니다. 4등급에 모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를 뭐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5등급 올라와서 바로 4등급 올라와서 연이은 2차 이번만 스마트파크. 상대가 강해서 2차기였지. 요거는 뭐 충분히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게 열세기는 한데 상대들을 보면 직전에 뭐 진명지존 그 전에 티즈킹이라는 마필을 만나면서 아쉬운 입상권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뚜렷한 선행마, 뚜렷한 추임마 이런 마필들 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번만 스마트파크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 이번 경주도 이어질 것입니다. 박 소장. 동감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그 이번만 스마트파크에 대한 그 기대치에 저도 좀 한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이라고요? 동감. 네. 그 나머지 마필들은 뭐가 하자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악벽이 있고 근데 뭐 스마트파크는 딱히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데다가 게이트까지 2번을 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만 스마트파크가 이번 경주는 뭐 쉽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02번만 스마트파크라는 인기마에 대해서 강력한 좀 신뢰를 심어 주셨는데 나머지 말들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육경주는 제가 사전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약간 오픈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마 평촌라이언은 이번에 구절이 별로입니다. 조교 강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마 강대강이라는 인기마는 직전에 뛰고 발주 재검을 맞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 재검을 받다 보면은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떨어지고 채식 상태도 안 좋아지는데 지금 강대강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6번마 금강천하는 1700을 뛰다가 이번에 거리를 내렸습니다. 주행 중에 바깥으로 삐지는 게 있어요. 1700 안 맞는 거죠. 반성하고 1300으로 내려놨다는 점. 7번 희망포인트가 2군 5등급에서 2등하고 올라온 순군만인데요. 저는 얘의 가능성을 좀 높여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작년 8월 달인가 얘가 그 무릎 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백을 가졌다가 지금 그대로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릎을 수술한 말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있겠죠. 과도한 부담량의 제 실력을 못 냈단 말입니다. 차라리 저는 2등으로 승구를 내버린 게 얘한테는 대략 플러스 알파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왜? 감량을 줬잖아요. 감량의 효과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수술한 그 무릎 쪽도 점점 좋아지면서 조교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희망 포인트의 순군전이지만 가능성을 높여보고 있고 딱 한 마리 남은 게 10번 룰주인데 번호를 잘못 받아버린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에 4등급에 모두 11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한구라 뭐 적중은 물론이요. 한구라의 자신감까지도 정말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게끔 때리고 받치는 딱 두 방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대가리는 9번 로켓킨이죠. 최근에 3회전적 행보를 봐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달에는 4군으로 점핑을 했죠. 부담 중량 때문에 점핑했는데 그 샘편성에서도 능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2월 5일 날 돌아온 5군에서 낙승 걷어버렸고요. 지난 3월 5일 날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 2등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여기 일반 경주고요. 말은 뭐 뒤집어져 있고 또 편성 너무너무 약하고 또 9번 로켓키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켓키는 나는 강대가리에 붙여서 승부인데요. 1번 천지성공이 많이 팔리겠죠. 2번 벨라로라도 좀 팔릴 것 같고 4번 합작품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임승진이가 책임 삭제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승진이랑 꾸준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건 쪽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말이 있습니다. 몇 번 뛰다가 내 보낼 말이다. 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교도 못해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제 이번 뛰고 한 다음까지만 한번 뛰고 내 보낸다고 그럽니다. 예, 그 씨앗말로 내 보낸다고 그러는데 출전에 의미가 없는 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 제가 완전히 잘라드리겠고요. 주력으로 노릴 말은 지난번에 안장이 밀려버렸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타고 나서 제가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안장이 밀려버리면서 정말 중간에 뛰어내릴 뻔했다. 무서워서. 근데 말목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들어왔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 내용인데 대충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책 딱 펴놓고 임승진 얘기 듣고 계신 분들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강하게 때리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의외로 나올 배당까지 한구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이고요. 여기 5등급 경주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메인 경주입니다. 자, 11마리고요.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원정일이 이번 경주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겠다 약속을 다짐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번마 럭키미스터라는 마필, 4번마 푸른세대라는 마필, 5번마 천지공사, 그리고 외곽에 9번마 은빛바다, 거기에 이제 손오공까지. 자, 5마리의 마필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이 확실하게 축을 잡고 들어가야죠. 분명히 현장에서는 5번마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구멍이 아마 빵빵빵빵 뚫릴 거예요. 자, 마체가요 430kg, 420kg가 안 나가는 마필이에요. 물론 근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박오른 기수 빠따고 직전에 인기 10위권 팔리고 대가리를 치고 왔던 마필입니다. 자, 우리 정복자 여러분, 오바마 천지공사 놓고 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천지공사가 연투가 가능한 마필입니까?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오바마 천지공사 놓고 가는 마필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이번 경주 천지공사는 여유 있게 따돌릴 수 있는 놈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교 때 이미 벌써 발걸음의 변화가 왔어요. 발걸음의 변화가 왔고 발걸음의 변화가 온 만큼 오바마 천지공사는 배팅권에서 뒤로 돌려놓고 들어갑니다. 자, 3번, 4번, 5번, 9번의 착 차이를 보십시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착 차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천지공사 뒤로 돌려놓고 메인 승부 강하게 한방 원툴로 힘있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번마 천지공사를 뒤로 제껴놓고 나머지 관심권과 또 우리 원정일이가 새벽에 나가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봤던 조교에 걸린 말. 제가 조교 모르는 애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조교 때 좋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교 위원들이. 네. 타봤냐고 저는 물어봐요. 타봤냐? 안 타봤다. 봤다. 근데 이제 조교가 그렇잖아요. 물론 조교 모시는 분 나름대로 뭐 좋죠.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타봐야 알죠. 자동차도 직접 밟아봐야 그 말의 느낌을 알고 또 밟아본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 그 말의 어떤 그 차의 진정한 성능을 알듯이 경주마의 훈련 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10,000원 정도 내고 관찰하면 뭐 합니까? 그 그러니까 말을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정일이가 정말 조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8경주는 그러한 조교 빨로 잡아낸 원정일이의 토요일마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 한구라까지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700 용합사 등급의 모두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3번 큐피드 플라워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일단은 아주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선입권 자리를 누가 먼저 선점해서 힘한 배를 깔끔하게 풀어가느냐에 따른 그런 측면이 아주 최종적인 경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보는데 4번 컨저버티브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추천을 드려왔고 또 꼬박꼬박 후차까지 깔끔하게 또 연결지었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검증 무대였죠. 그 전까지는 워낙 편성이 약한 데서 흙을 잘 피해가면서 갖고 있는 이제 끈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잘 뛴 것이고, 지난번에는 승급 무대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가 처음으로 코너 4개짜리로 늘어났다는 것도 이제 검증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곧잘 뛰어요. 일단 그 금태풍이 일찍 레이스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를 잘 끝까지 쫓아서, 물론 이제 상대 마필들은 조금 약했습니다만은 마필 자체의 엔진이 1700m를 잘 견뎌줬다는 측면에서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요번 두 번째 1700m 도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승을 향해서 뛰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정인. 네. 7번마 코라이언이라는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이번 경주에 강축으로 팔릴 수 있는 4번마 컨저버티브한테 오마신을 졌는데요. 가만히 레이스 한번 보십시오. 부담 중량이 꽤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로 코라이언은 1kg가 감량이 되어 있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직전 경주 코라이언한테 5마신 졌는데 저는 10마신 줘도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조교 자체를 안 하고 나왔는데 이만큼 뛰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하숙비 내려고 나왔는데 돈을 벌어버렸죠. 자, 24조 서홍수마방에서 이번에는 좀 단단하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이번에는 좀 더 만들어 갖고 나오는 마필이 5번마 코라이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코라이언. 이 부마 이름을 보니까 아메리칸 라이언이에요. 근데 자마를 코라이언. 나름대로 이제 코리아 라이언으로 짓고 싶었는 모양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좀 쪽팔리니까 코라이언. 아메리칸 라이언의 자마 코라이언. 지난번에 뛴 게 우연은 아니다. 네. 좋아져서 뛴 거다. 그렇죠. 이번에도 좋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요. 4번 컨저버티브라는 인기마.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지난번에 1700m 처음 뛰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있다고 봤거든요. 당시에 같이 뛰었던 금태풍보다도 잠재력은 정말 더 센 말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쌍승시까지 노렸던 경주인데, 금태풍 뭐 기본에 쌍복으로 저는 컨저버티브를 쌍까지 노렸던 건데, 우리 박 소장의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 거리였고 또 레이스를 좀 풀어가기가 좀 까다로운 말인데 나름대로 선전한 결과다. 실망할 이유가 없다. 경험을 하고 나서는 만큼 더 뛸 것이 분명하다. 4번 컨저버티브 힘을 실어드리겠고, 나머지 말 중에 3번마 큐피드 플라워는 왜 여기를 도대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레이팅이 지금 48점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있는 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국산 4군 레이스를 보니까 1300, 1400, 1200 단거리가 골고루 있습니다. 단거리가 골고루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 4군을 나왔어요. 1700을, 그것도 57을 달고 1700을 나왔다? 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도 레이팅을 조절을 하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번 큐피드 폴라ውን 저는 덜 보는 입장이고, 9번 선제일격 좋죠. 김영근이가 세 번째 경주 만에 입상까지 끌어냈는데 만의 특성을 이제 완전하게 파악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타낼 것으로 믿습니다. 9번 선제일격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에 1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레이팅 90점 이하마 1등급 경주, 최근에 이런 경주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편성에 우리 박 소장이 너 딱 걸렸다, 너 이리 와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굳이 레벨을 따진다면은, 레벨을 굳이 이렇게 나눠본다면은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봤을 때 1등급에 B급은 택도 없고 C급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자란, 그래서 D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마필들이 12마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번 퀸크리켓과 4번 리틀 브라운이 앞에 가겠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10경주에서 어떤 마필이 우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 사전 인기도는 물론 현장에서의 배당판이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이 붕 뜨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배팅에 영양가가 있는 배팅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여서 박 소장이 UCC 메인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자, 일단 3번마 찬마 좋죠. 그리고 10번마 시티스타도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을 하게 됐는데 3번마 찬마는 이 천마가 아닙니다. 천마는 이미 검증이 된 1등급 마필이지만은 찬마는 이번 경주부터 차곡차곡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10번마 시티스타 역시 괜찮은 선입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2등급까지는 그게 이제 잘 통했고 1등급 여기서 시티스타만큼 뛰지 않고 그 정도의 선입력 없이 올라온 마필이 없습니다. 둘 다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무대다라는 측면을 저는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결국 이번 10경주에서 박 소장이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강하게 추천드릴 마필은 이미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그 마필의 사이즈를 너무 약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봐라. 5차 안에 내가 들어오면은 다음번에 적용해주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못 왔어요. 못 왔는데 그림같이 한 달 만에 이런 편성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미 내용이 나왔던 마필이고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던 마필이 편성의 운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 충마로 쌍승시까지 놓고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소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말을 임승진이가 아까 좀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5착은 못 왔는데 거의 5착 같은 그렇죠. 성적이었죠. 그렇죠. 예. 택도 없었으면은 뭐. 그러면서 그 착차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지 딱 받아들면 성적이 바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소장이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번 경기도 걸렸다 이겁니다. 메인로 준비했습니다. 정복조 시즌4 첫 주 방송의 토요일만 메인입니다. 얼마만큼의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며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자신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구라로 바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에 3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힘드네요. 원정일 듣습니다. 네, 힘들어도 힘내야죠. 네, 이번 마지막 경주는 4번마 티즈킹입니다. 티즈킹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이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모래를 피하려고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그래야 걸음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경주가 그랬고요. 승급전을 가지고 있었던 직전 경주 또한 이철경이 안장에 그렇게 탈이라고 앞에 가리라고 믿고 들어갔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철경이가 대단한 건지 마방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마필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 건지 철저하게 잡고 나와요. 철저하게 잡고 나옵니다. 이거는 안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마필의 각질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승급 전에 어차피 부담 없이 한번 덤벼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통했습니다. 차순권은 올라왔고 그때 당시 상대가 뮤진이었습니다. 골드뮤직 시대의 여왕.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김용근 빠따로 교체를 했고요. 티지킹이 가지고 있는 추임력을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진호. 8번마 베스트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잘 못 뛰다가 직전 경주 깜짝 추입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마필의 특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스피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장거리는 뭐 먼 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코너 2개짜리 뛰는 동안은 스피드도 있고 괜찮은 뚝심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수준이 아닐 뿐입니다. 이번 경주처럼 앞에는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거기까지인 마필들, 빠르기만 빠르고 능력이 우수한 마필이 없는 경주일 때, 그런 마필들이 안쪽에 많이 몰려있을 때 8번마 베스트로드는 바로 직전 경주같이 아주 그림 같은 전개에 의한 추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그 그림을 그대로 리플레이 시켜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하정훈 기수의 8번마 베스트로드 연투를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양쪽에서 정말 매삭기 있는 추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 티즈킹과 8번 베스트로드 정확하게 한 마리씩 짚어내서 완벽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좀 더 붙여볼게요. 내용들을요. 4번 티즈킹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에 주구장창 1000m만을 고집했단 말입니다. 왜? 조교가 잘 안 됐거든요. 조교하기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는 좀 부담스럽다. 기본 빨로 갈 수 있는 기본 잠재력으로만 갈 수 있는 1000m를 고집했는데 최근에 1200을 나오고 있잖아요. 왜? 조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2월 4일 날 얘가 1200 처음 출전했을 때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조교가 됐다. 되고 있다. 그 자신감으로 1200에 나온 거다. 노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아까 우리 원정일이가 정확하게 또 각질 변경 차원에서 잡고 타는데 취입도 하더라. 완벽한 상승세가 돋보인다 하겠고요. 8번만 베스트로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문세희가 타고 우승까지 했죠. 이제 경주 리뷰를 좀 해봤는데 말이 많이 끈다 그래요. 끄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앞선에서 좀 빠르게 끌어주면 말하고 싸우지 않고 물 흐른 대로 탈 수 있어서 좋다. 아까 우리 박 사장이 여기가 이 편성이 푸다닥 할 수 있는 산행마들이 많다. 버틸 수 있는 산행마보다는 푸다닥만 하는 산행마가 많다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그 편성이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초반에 페이스가 빠를 거 아닙니까? 끄는 대로 부드럽게만 가주면은 충분하게 직전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 8번에 좀 힘을 실어드릴게요. 마지막 경주. 양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4번, 8번에 원틀 맞고는 힘을 좀 실어드리고 나머지 중에 1번만 오픈뱅크나 해봐야 뭐 기복을 보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그야말로 짧은 선행마였는데 최근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약간의 노련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오픈뱅크고요. 3번마 동해창과도 뭐 따라가서는 뭐 특별하게 경쟁력을 못 보이는 말이라서 뭐 기습선행 정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무튼 토요일마 11경주 정복조 시즌 4에서 이례적으로 추천 막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번 티즈킹의 8번 베스트로드를 일단 원틀 막권 기본 막권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월 1일 토요일마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방송 오래 했던 원정일 위원 또 박 소장 위원 뭐예요? 박 소장 뭐예요 뒤에? 그냥 박 소장. 그냥 박 소장. 그냥 박 소장. 어떻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셨는지 아니면 여러분 느낌에 오셨는지 모르겠고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일요일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